자, 프리랜서 기자 폭행 등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JTBC 손석희 사장이 설 연휴 휴가를 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연휴가 끝나면 손 사장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이 연휴 기간이 한 5일 정도 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어쨌든 방송을 쉬면서 그 경찰의 소환 요구에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경찰 입장에서 소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고발인도 있고 고소인도 있고 피고소인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고소인은 공갈미에서 지금 보시면은 공갈미에서 협박에 대해서는 고소인인 거죠. 김모 네. 기자가 고소한인 거고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위하고 아래 맨 위에 있는 폭행 혐의 이제 피고소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임 가지고 이제 보수단체 고발을 했어요. 저 배임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지금 녹취록 보면 한 2억 얘기 나오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 2년 동안 이거 회사와 네. 얘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본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를 동원해가지고 김모 기자한테 어떤 이득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 그 회사, 그 JTBC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아니냐, 그러니까 배임 미수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혐의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그런 부분인데 아마 손 사장 같은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검찰의 소환 조사가 될 수밖에 없어서 네. 아마 연휴 기간에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 뭐 당연히 하고 있겠죠. 네, 배임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어 논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자, 손석희 사장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협박을 당해서 뭔가 빌미가 잡혔고 그래서 현금을 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요 사건이 보도되기 직전에 21개월 만에 그 피해자였던 견인차 기사한테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요. 과연 협박 당했다고 하는 그 협박범하고 하는 얘기인지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좀 듣고 관련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후진해서 나가는데 저를 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생님 차량을 쫓기면서 멈추라고 했는데 맞아요. 안 멈추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던 거고요. 차가 막 이제 덜컹덜컹 거기 가면 비포장 그렇죠, 예. 참 제가 그때 그냥 경찰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그냥 얘기가 깨끗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튼 뭐 그때 예. 자, 그 경찰이 오기 전에 경찰을 일단 그 견인차 기사였던 분이 불러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대로해서 음주 측정까지 해가지고 경찰이 가고 난 다음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150만 원을 주고 끝난 사건이다. 이게 이제 두 분이 한 얘기인데, 근데 손석희 사장이 처음에 프리랜서 기자하고 얘기했을 때는요, 조금 다른 식으로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001%도 거짓말 없습니다. 예, 나는 그건 받은지도 몰랐다. 예. 그러면서 경찰을 부르자고 해서 그럼 부르자. 그래서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뭐, 보험으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그래서 난 그냥 현금으로 해도 된다. 이거 뭐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가시라. 그래서 그 다음에 지가 연락을 한 거지, 그쪽에서. 그놈들은 제가 보기엔 협박죄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건 불가능한가요? 글쎄, 그거는 저도 법률가들의 그 어떤 자문을 좀 받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놈들이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한 가지예요. 지들도 협박해가지고 돈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게 약점이거든. 뺑소니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현장에서 경찰을 기다렸고. 저 얘기를 들으면요, 최 교수님, 네. 그 경찰을 부른 것도 본인이었고, 그리고 그 견인차 기사들이 협박을 해서 억지로 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협박범이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사람하고 나중에 처음에 보셨던 그 대화를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진술이 달라졌을까요? 그건 이제 모르죠. 손석희 사장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진실은 하나일 텐데. 진실은 하나이겠죠. 네. 근데 뭐 아마 두 번째 얘기가 더 진실에 가깝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나중에 우리가 들었던 그 녹취 같은 경우에는 네. 김웅이라는 기자가 취재를 들어간 거예요. 이걸 어디서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 뒤에 이걸 어디서 정보를 입수하고 손석희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네.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것은 최근에 이제 견인차 기사하고 얘기가 나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견인차 기사하고 얘기를 나눈 부분이 더 저는 진실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면 그분하고는 서로
두 사람이 같이 현장에 있었고. 네, 근데 당사자들이죠. 그 당사자들이죠. 그 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어느 정도 인지한 것 같고 부딪힌 네. 것도 그리고 경인차 기사가 분명히 문 두드린 것도 인정하셨잖아요. 네, 네, 손석희 그렇죠. 사장이 그리고 네. 문 안 내리고 좀 몇 킬로 가서 그 안 내린 이유는 용변이 너무 급해가지고 뭐 그냥 그런 갈 수밖에 얘기를 없었다고. 하셨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기자가 또 따라가서 그래서 이제 대로변에서 또 다 차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경찰을 부른 거니까 그럼 분명히 처음 얘기와 나중에 얘기가 전혀 다른 부분 이 부분 이제 손석희 사장께서 해명을 좀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저 두 개만 듣고 나면 손석희 사장의 얘기 자체가 좀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아마 손석희 사장이 저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셨는데 네. 그 부분도 좀 밝힐 필요는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또 쟁점 중에 하나라고 짚었던 부분, 회사가 손석희 사장의 개인 사고에 대해서 뭔가 좀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어떤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배임 혐의도 있다고 했는데 손 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김훈 기자하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웅 씨한테도 도움이 되고 회사에도 도움이 돼야 다른 얘기가 안 나오는 거다. 사실은 지난 그 몇 달 동안 김웅 씨는 매우 서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투자가 그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거고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자는 얘기죠. 다른 계열사 중에서 서로 의견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영향을 줘서 해결하자. 그에 대한 반대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잠깐만. 최 교수님, 그 예. 마지막으로 예.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규명돼야 될 부분들이 경찰 수사에서 규명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직원들한테 연휴 직전에 손 사장이 보낸 메일을 보면은 예. 흔들림 없이 가겠다. 저들이 저급하게 나오지만 우리는 품위 있게 가겠다. 그렇게. 그럼 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근데 해명을 하고 품위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네. 이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직원들한테 아마 메일을 보낸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직원들도 이 문제를 접하면서 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장 가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여러 가지 논란에 이제 중심에 있다 보니 직원들 네.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마음을 다잡기도 힘들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무죄하다. 나는 정말 결백하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해달라. 네. 이런 당부의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이메일 보내는 게 당연히 대표이사에서 할 수 할 있는 수 일이라고 저는 있는데, 생각해요.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최소한 나눴듯이. 직원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근데 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네.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순간 그게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하려면 공개적으로 하실 거예요. 예컨대 뭐 본인이 보도 자료를 내든 아니면 네. 공식 회사에서 대표이사니까 네. 회사 입장에서 대표이사의 입장에 대해서 뭐 보도 자료를 내거나 이런 방법을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아까 뭐 우리가 얘기 나눴던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뭐 회사 돈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저 지금 김웅 씨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저것도 네.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정말 뭐 일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용역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치 김웅 씨를 위해서 뭔가 만들려고 했던 만들어주는, 네. 그런 의도로 들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이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손석희 사장 대표이사께서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 앞에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마디만 네, 덧붙이겠습니다. 짧게. 네. 우리가 아는 손석희 대표라면은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의아심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견인차와의 접촉 사고 때문에 1년 반 동안 프리랜서 기자에 이렇게 시달리고 이런 많은 얘기가 서로 입장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상식이 집집마다 다른 것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설 지나서 마포경찰서에서 수사한다고 하니까 네. 조금 진실이 좀 제대로 밝혀져서 더 이상 이런 일 때문에 국민들이 피로감에 쌓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신뢰도 1위의 그 언론인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그 지목돼 왔던 언론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면 국민들은 진실이라고 믿거든요. 자, 이제 경찰 수사로 넘어갔으니까요. 여러 의문들이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패널들 나와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